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음악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어떤 멜로디에도 입힐 수 있고 그리운 이들의 얼굴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틀즈의 마지막 신곡이 공개됐습니다. 45년 만에 빛을 본 이 노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때는 비틀즈가 해체된 이후인 1978년 존 레논은 노래를 하나 썼고 피아노와 함께 데모 테이프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존 레논이 사망하면서 해당 곡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는데요. 이후 1995년 비틀즈의 미공개곡 프로젝트 앤솔로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존 레논의 아내 오노 요코는 폴 맥카트니에게 데모 테이프를 전달했습니다. 남은 멤버들은 이 곡을 살려보려 했지만 음질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의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난 2023년 이 미공개곡은 Now and Then이라는 제목과 함께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최신 AI 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인데요. 걸림돌이었던 저음질 문제는 AI 기술을 통해 선명하게 복원되었고 따라서 존 레논의 음성을 깨끗이 추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1995년 조지 해리슨의 연주를 덧붙였고 생존 멤버인 폴 맥카트니와 링고 스타가 기타와 드럼을 추가했다고 하죠. 폴 맥카트니는 인터뷰에서 존 레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을 때 감동을 받았다며 초현실적인 경험을 통해 진정한 비틀즈의 노래가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링고 스타 역시 존 레논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순간이었다며 마치 당장이라도 옆에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죠. 비틀즈의 마지막 신곡이 될 예정인 Now and Then, 그리고 이 곡은 비틀즈의 첫 데뷔곡인 럼미두와 함께 더블 사이드 싱글로 발매됐는데요. 비틀즈의 탄생과 마지막을 의미하는 이번 활동에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3 빌보드 뮤직 어워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막이 오를 예정인데요. 지난 1년간의 차트 성적을 기반으로 한 최종 후보들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테일러 스위프트는 무려 2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는데요. 대상격인 최우수 아티스트를 포함해 최우수 여성 아티스트 등 다양한 부문에 이름을 올렸죠. 또 테일러는 BBMA 통산 최다 수상 아티스트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테일러는 BBMA 통산 29관왕을 기록 중, 그리고 올해 14개 부문 후보에 오른 드레이크는 BBMA 통산 34관왕을 기록 중인데요. 이번 BBMA를 통해 역대 최다 수상 아티스트의 주인공이 바뀌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이번 시상식에서 14개 이상의 트로피를 가져간다면 기존 13개로 1일 최다 수상 기록을 보유 중인 드레이크를 뛰어넘게 되죠. 이어서 모건 월렌과 시저는 17개 부문 노미네이트, 이 뒤를 이어 위켄드가 1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K-팝의 성장과 함께 올해는 K-팝 관련 무려 4개 부문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BTS 멤버 지민은 4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2개 부문 후보에, 뉴진스는 무려 4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데뷔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죠.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취소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2023 빌보드 뮤직 어워드, 과연 올해는 또 어떤 기록들이 탄생하게 될까요? 세간의 화제작 브리트니 회고록 더 워먼 인 미가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회고록 속 비화들은 매일 할리우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선 브리트니가 2004년 영화 노트북에 출연할 뻔했다는 비하인드가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1년경 영화 노트북의 여주인공 엘리 역의 오디션이 열렸고 스칼렛 요한슨부터 에이미 애덤스, 맨디 무어 등 여러 스타들이 대거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던 시대 아이콘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있었죠. 모두가 인정하는 슈퍼스타였지만 브리트니는 단 한 명의 스태프도 없이 현장에 홀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캐스팅 디렉터는 브리트니의 연기가 감동을 넘어 경이로움을 선사했다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겸손한 모습과 함께 놀라운 연기력까지 당시 관계자들은 브리트니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죠. 실제로 최종 후보 2인까지 올랐던 브리트니, 하지만 결국 주인공 엘리 역에는 레이첼 맥아담스가 낙점되었는데요. 디렉터에 따르면 당시 캐스팅 기조가 뉴페이스였던 탓에 미디어와 나치익은 브리트니를 택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2004년 개봉한 영화 노트북은 전 세계를 강타했고 레이첼 맥아담스 역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죠. 이후 브리트니 역시 크로스로드라는 영화를 찍었지만 더 이상의 필모그래피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브리트니는 회고록에서 노트북에 출연했다면 4집 앨범은 없었을 거라며 재밌는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죠. 기행의 아이콘 카니 웨스트, 그리고 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4명의 아이들은 현재 전처 킴 카다시안의 손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장남 세인트 웨스트가 최근 파파라치에게 욕설을 날리며 부전자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31일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방문한 킴 카다시안, 그리고 차에서 내리던 이들을 기다리는 건 카메라 세례의 파파라치들이었죠. 킴은 늘 있는 일이기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장남 세인트 웨스트는 파파라치들에게 손가락 욕을 선사했는데요. 당황한 킴은 이를 바로 제지하고 아이들을 통솔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세인트 웨스트의 손가락 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월에도 농구장에서 기다리던 파파라치들을 향해 손가락 욕을 날렸고
킴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잠시 꾸짖기도 했죠. 한편 4명의 자녀를 케어하는 싱글맘 킴 카다시안은 아이들이 손가락 욕을 자주 해 사진을 찍을 수도 없다며 아이들을 키우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기록 행진은 계속됩니다. 테일러의 5집 제녹음 앨범 1989 테일러스 버전이 공개됐는데요.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원작답게 이번 제녹음 앨범도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약 판매 개시 일주일 만에 무려 44만 장의 앨범 세일즈를 기록하며 10집 미드나이츠가 달성했던 20만 장을 더블 스코어로 넘겼고 판매 후 첫날 25만 장, 셋째 날까지 50만 장의 세일즈를 기록하며 눈부신 출발을 선보였죠. 스포티파이에선 대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제녹음 앨범이 발매된 첫날 스포티파이 역사상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아티스트가 되었는데요. 이 기록을 갖고 있던 이전 주인은 바로 2022년 10월 21일의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이날은 바로 테일러의 10집 미드나이츠가 발매된 첫날이었죠. 불과 1년 전 자신을 뛰어넘는 진기록을 만든 테일러 스위프트, 집계치가 반영되는 이번 주에는 빌보드 차트와 함께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들 전망입니다.